네, 안녕하세요. 넷스테이션 주유소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작은 지하철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중 하나는 이제 역에 들어오는 새들을 다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설계하면서도 이렇게 두 마리의 새들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새들한테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이 거대한 덫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오고 나갈 수 있는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남이라고 부르는 이 도심지는 서울시 야생동물들이 주로 발견되는 해당 공간들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생물들의 영향은 아주 약한 공간입니다. 종의 재공급 가능 거리를 보시면 동물들은 큰 영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어렵고 무리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생존의 위험을 겪습니다. 현재 강남 지역은 생물들이 다른 녹지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인간만 다닐 수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호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서 강남 지역에 작은 징검다리 녹지들을 배치를 해서 이 끊어진 녹지 축을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노베이션 대상으로 주유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유소는 8, 90년대 마이카 열풍과 또 90년대 거리 제한 폐지로 거리 빠르게 증가를 하다가 현재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와 주유소의 감소는 현실이고 현재 주유소는 이제 점점 스타벅스나 카페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유소가 사라지는 것은 언젠가 닥칠 미래인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까운 곳의 녹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막을 따라서 고르게 분포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 비슷한 필지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유소가 주유소의 기능을 상실하면 이 공간들은 라빌레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폴리 개념과 유사하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나르 추미가 라빌레트 공원 프로젝트에서 폴리를 공원 전체에 균등하게 배치를 했던 것처럼 그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도시 전체를 녹지화하지 않더라도 이 작은 주유소들을 녹지로 변경을 한다면 도시 전체를 녹지의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확장 시나리오를 보시면 마치 씨앗이 퍼지는 것처럼 주유소들이 점점 녹지를 변화하면서 이 주유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변 녹지와 조화를 맺고 또 이 주유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도시 전체를 녹지 네트워크 상에 두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서울시 전체에 확대된다면 어린이 대공원과 비슷한 규모의 녹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녹지 공간들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녹지를 우리 삶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일 겁니다. 추미는 프로그램을 파편화해서 공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은 규모로 흩어진 주유소들의 각각의 가능성을 배치를 해서 이 공원들 간의 연계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디자인은 둥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유소라는 공간을 리노베이션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던 것은 이 주유소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주유소들을 각자에 맞춰서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새는 이제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가져와서 작은 부재로 나무의 크기에 맞춰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재사용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넷스테이션도 이렇게 둥지처럼 주유소들이 생명이 나가고 자라는 보금자리가 되었다가 안에 생물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둥지를 떠나서 생명들이 확장해 나갈 때에는 분해되어서 재료들은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재배치 과정을 거치면서 주유소였다가 다시 넷스테이션이었다가 다시 분해돼서 다른 주유소로 돼서 설치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체를 위해서 저는 시스템 비계나 혹은 다른 규격화된 재료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규격화된 재료들로 직조를 함으로써
어떤 주유소에도 배치가 될 수 있고 또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유소의 외벽 부분에 비계를 설치를 해서 내부를 조망할 수 있게 하였고 주유소의 높은 층고와 지붕 구조를 이용해서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면을 보시면은 외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지금 모형이 외벽 디테일 모델인데요. 외벽은 도로 레벨에서는 차단되어 있고 위쪽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의 위험 동선과 위험 분진 같은 것들을 차단을 하고 도로의 소음 같은 것들도 차단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외벽 틈에는 PVC 파이프 등을 배치를 해서 빗물을 수집하고 식물을 키웁니다. 외벽 재료로는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갈색 거저리가 폴리스티렌을 분해한다는 연구가 발견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갈색 거저리를 외벽의 폴리스티렌 구조에 키움으로써 새들이 이것들을 먹으러 오게 하고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있는 식물들과 새들 그리고 갈색 거저리 또 다른 곤충들이 서로 생태계를 이루면서 초기에 생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변화 양상을 보시면 초기에는 비행 생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주변 자연 환경의 생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경계가 약화되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도로들까지 녹지화가 되어서 육상 생물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초기에는 이제 좀 도로 분진 차단에 유리한 식재들을 심었다가 이제 주변 환경들에 맞는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씨앗을 퍼뜨려서 심어지게 하는 형태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사이트 주변에는 서울숲이나 대모산, 탄천처럼 특색 있는 자연 공간들이 많은데 이 각각의 공간들이 서로 경계가 약화되는 영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평가를 통해서 어떤 주요소를 판단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초기에는 이렇게 인공적인 환경을 구축하여서 초기 생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조류의 높은 색지각 능력을 활용해서 유도를 하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모니터링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방문한 사람들이 넷스테이션에서 본 생물들을 기록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처링 같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에 업로드를 하면서 이 연구 자료로서 우리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많아졌고 어떤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석 연료를 판매하던 주유소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국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두를 위한 DB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사하면서 몇몇 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걸로 지금 폐교되는 학교 또 아파트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복수의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그런 제안들이 있었던 그런 타입들인데요. 근데 이 프로젝트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를 굉장히 이제 리서치 해가면서 또 완성도 있게 이제 해내신 프로젝트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주유소가 사실 이렇게 점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제 차량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차량의 이동 통로에 사실은 존재하는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망 위에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나 다른 이제 그 자원을 쓰는 이동 수단과 역시 또 다시 연결이 되게 되잖아요. 보행보다는. 그랬을 때 그 연결하고 상관없이 그 주유소가 있는 것인지 사실 주유소의 부동산 로서의 어떤 이 가치는 그 연결성하고 관계가 많을 텐데 그래서 이걸 좀 더 가능한 모델로 보려면 이게
이런 주유소에 어떻게 보면 지가가 상당히 높은 그 도시보다는 오히려 그 지가가 좀 더 떨어질 그런 소도시하고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게 지가가 상당히 높은 부동산일 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이 활용이 어느 지점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도 좀 같은 질문이라 저도 네, 똑같은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어차피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과정에서 고민 중에 뭐 하부를 전기차 충전소로 하면서 상부를 지금 구상한 것처럼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한 뭐 그런 배경 생각 같은 거 그런 거가 좀 궁금해요. 우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형태가 보통 이제 주차를 하는 형태와 동시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주유소라는 공간을 전기차 충전소로 바뀔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도심지를 선정한 이유는 도심지가 가장 녹지가 좀 부족하고 이제 조류들이나 소형 동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주유소 네트워크는 좀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서 들어가서 이제 주유를 하고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는 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초기에 이 동물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게 건물을 딱 지어놓고 내 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어떤 동물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비계만 쌓아놓은 공사장이니까 뭐 생물이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형 비행 생물들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소형 비행 생물들이 먹으려고 좀 큰 동물들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로 되어 있는 배치를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주유소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강남구는 바둑판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유소가 굉장히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곤충들의 행동 영역을 1km로 선정을 해서 이 1km 반경을 동물의 생활권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영역들이 가장 고르게 배치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서 강남구의 도심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가 사라진다고 하는 가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내연기관차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예를 들면 주유소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상황이 조금 부대적인 상황도 바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도로망이 유지될 것인가, 마치 그냥 지금 어떤 그 휘발유 경유차가 아닌 전기차만 바뀔 것이라고만 그것만이 아닌 도로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모든 차량은 지하로 가거나 아니 이제는 아예 지상은 아니고 다 공중으로 지나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상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연동돼서 좀 고민한 것도 있을까요? 네, 우선 기존 30년 정도 전망을 두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아까 그 마스터 플랜에서도 30년 주기로 구성을 했는데 그 30년 안에 자율주행 차량은 충분히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망을 바꾸는 거는 이제 땅 주인들 간의 협상도 문제고 또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말 더 한참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주유소만 점적으로 볼 게 아니고 네네. 주변에 바뀐 도로망이나 사람들이 더 이상 자동차를 타지 않는 뭐 생활 문화나 거기까지 확장해서도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선은 차량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로드킬의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더라도 그 동물에 대한 그 연구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로드킬의 문제는 이미 아직도 있다는 상황에서 고려를 하여서 여전히 소형 비행 생물 위주로 좀 구성을 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땅이니까 여기가 좀 유류 오염에 대한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럼 여기에 녹지를 만들고 다시 뭔가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했을 때 여기에 유입되는 새들과 또 방문객들한테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유소는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폐업하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그 폐업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폐업하는 기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하는 공사를 그 충분히 진행을 해서 녹지화를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